집행 방해야. 국회의원이 공무하는데 방해한 거야. 알겠지? 자, 사진 찍어. 다 사진 찍어, 이 새끼들. 저도 잡아가세요. 윤석열 개야! 야, 이 개야! 잡아가세요, 저도. 이래, 저런. 야, 저런 공무집행 방해에다 니네 내란죄야. 빨리 열어. 니네 지금 아니 그러면 국회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보내주기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간부님을 데리고 오세요, 간부님을. 제가 21기자입니다. 제가 이거 무전으로 빨리 열어. 여기 지금 비상경화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지시를 제가 받아서 비상계획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의원을 해주세요.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좀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정의롭게. 그 영화 찍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차관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표결에는 참여 못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서울에 가까운 지역부터 있는 분들이 도착을 했던 것 같고, 그 시간에 여의도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전 동탄에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결이 되는 시점 정도에 도착했는데 들여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 한 11시부터 국회의원들은 출입 가능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입구별로 다르게 통제했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담을 넘느냐 아니면 안 넘느냐 문제였는데요. 예. 사실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출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상징적으로도 이상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 저희 이쪽 입구에서 한 3-4명의 의원들과 같이 저희는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겠다. 뭐 담을 넘자고는 못 넘을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아셔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구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요구 계속했습니다. 아,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진입에 실패하고 표결은 이루어지고. 예.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제가 몇 년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지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친 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는 거는 정말 본인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헌법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나중에 포고문이라고 나온 거, 포고령이라 나온 거 보면은 도대체 이거에 무슨 뭐 의대 문제가 왜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두서없는 그런 어떤 시도였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 또 군경이 이런 시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인상 받았습니다. 군경이 그러니까 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사실은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쫙 움직여서 뭔가 착착착착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영화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군대가 들이닥치긴 했지만 결국은 뭔가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주지 않는구나라는 느낌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를 막아세우던 경찰관들도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니 국회의원이 일하러 가는데 이걸 막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젊은 경찰관들, 기동대 경찰관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요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 그 옆에 있는 이제 젊은 이제 그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현장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일사불란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 이런 게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쭉 하면서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도대체 윤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렇게 치밀하지도 않은 계엄을 선포했을까? 왜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 좀 잘 아는 분이시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죠. 그분이 정말 이상한 분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의원들끼리 많이 했습니다. 어제. 특수한 상황이 우리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러면은 계엄을 선포하기 한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그 기소 예.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기소됐고 명태균 씨 측에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 나 특검 받겠소. 특검 받게 그렇죠. 해주시오.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가 어제 주요 뉴스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 보고 어제 야당 의원들 사이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명태균 사장이 그런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디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미 검찰 측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주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첩보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아 이건 도저히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범야권에서는 인식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핵심 증거라면 황금폰이거든요. 일명 황금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아무데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휴대폰 3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어제 예. 입장문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나 특검 받겠소 요거 하나랑 그 황금폰 그거 민주당에 넘기겠소 혹은 언론에 넘기겠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예. 그 부분이 자극제가 된 게 아니냐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계엄의 트리거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하면서도 저는 또 우리 범야권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좀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심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필받아서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야권에서는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제 수사 과정에서 뭐 특이한 게 나온 게 아닌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일인가? 이거는 참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그래서 더욱 저희가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심각한 상황이 그런 그 수사에 나왔나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회의 열고 있고 개혁신당도 여러 가지 계획들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개혁신당은 야당은 정치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범야권에서 저희가 어제 밤에 본회의장 논의할 때 그 범야권의 주요 의원들 같이 논의했을 때는 바로 이제 탄핵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 탄핵이라는 거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래 탄핵할 때 청구항을 막 넣지 않습니까? 예. 탄핵해야 되는 이유 이거저거 이런 거였는데 다 빼고 내란을 획책한 거 하나만 넣자. 내란 획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이건 지금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거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12.12가 뭐였습니까? 사실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은 네. 군인들이 사실상 그런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이었던 그런 불행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이번에는 실패한 내란 선동이다, 내란 획책이다 이렇게 범야권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12.12 쿠데타와 같은 그렇죠. 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 따라서 내란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대화 속에서 격앙된 말들이 왔고요. 사실 그 전에 제안되었던 문제 보면은 우선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만약에 네. 오늘 중으로 그 범야권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 재의결을 진행하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것도 물어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하면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네. 오늘 만약에 있다가 오후에 올리면은 예. 반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범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경파가 더 이제 힘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하자라는 야권의 주장과 그거는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바로 탄핵을 날리자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 제적 의결이니까 200명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1단계에서 특검으로 가자라는 의견과 바로 탄핵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탄핵 가자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개혁신당도 지금 내부의 구성원들 의견을 나눠보면은 탄핵에 가깝게 가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저는 지금 그 와중에 또 범야권에서 최후 통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하기 전에 예.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의 시간을 두고 예. 대통령이 그 내에서 하야하라고 권고하자는 아. 일이 있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한 일요일 정도로 박주민 의원은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최후 통첩의 기간을 예. 이준석 의원은 그걸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즉각 탄핵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 그 범야권에서 지금 뭐 의원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의견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좀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건 좀 봐야겠지만은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는 사실 1차 이 계엄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를 떠나면은 2차 계엄을 걸 수도 있다 정도로까지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계엄 선포를 다시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1차의 이런 어떤 실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별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뭐 체포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격앙된 말이 돌았거든요. 아니, 의원님, 진짜로 네. 다시 계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어제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이었지만은 또 그 범야권의 의원들 다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제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2차 계엄 선포가 또 있을 수가, 뭘 못하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의원들 사이엔 오고 간다는 이야기신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거는 당장 이번 주 뭐 갤럽 지지율부터 한 자리에서 찍을 거라는 게 자명하고요. 어허. 그러면 본인이 또다시 또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예. 오늘 새벽에 그래가지고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야 이렇게 해놓고 계엄을 정당하게 해가지고 뭐 급변 사태라도 일부러 만들면 안 된다. 뭐 굉장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참 평소 같으면 상상도 안 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천하람 의원님. 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꽤 거친 표현. 네. 워낙 희극 같은 비극의 밤이었으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치광이 짓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계엄령 선포 소식은 처음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저도 그냥 저녁이었으니까요. 예. 밤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길래 저는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뭐 처음에 이제 이주영 의원이 전화가 오셔서 지금 이게 현실이냐 뭐 그러셔서 제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저는 그럴 리가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사실은 좀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하룻밤에 뭐 6시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게 주말에 선포됐다면 네. 그래서 각 지역에 지방에 내려간 의원들이 쉽게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빠르게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그렇죠.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하고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행정 권한, 사법 권한은 일정 부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서 가져가지만 예. 입법 권한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군 헬기가 들어오고 무슨 어떤 특수부대들이 정말 소총까지 자동 소총까지 가지고 국회를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본회의장을 포위하려고 못 들어오게 봉쇄하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패가 된 것이지. 그렇다면은 이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하는 누가 봐도 반헌법적 내란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오후나 주말에 했었다면 이런 반헌법적 내란 행위가 성공했겠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본회의장이나 국회를 봉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는 다행히도 이 대통령과 그 계엄을 한 이 국방부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예. 그 봉쇄에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 군의 수준이 정말 뭐 어떤 무력으로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체포할 수준까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지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닌 건 당연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계엄이 선포되고 며칠 가더라도 어쨌든 해제가 됐을 것이다. 시민들의 반발로 저항으로 해제됐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시간을 끌었다면 그 안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유혈 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원래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 주변에 다행히 의원이 많았다. 그래서 맞습니다. 빠르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일어났다면 그리고 지금 그 국회 CCTV를 확인해 본 바로는 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떤 체포하려고 하는 신체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요한 어떤 여야의 정치인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어떤 복귀 동선을 가지고 체포한다든지 신병을 확보했었다면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봤을 때 해제는 됐겠지만 예. 그 비상계엄 사태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오늘 정치쇼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도 예.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하시는 우리 작가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체포 안 당하면 인터뷰에 응하겠다라고. 예.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SNS에 정치활동 금지 어떤 계엄사령부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이 나오고 나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저는 정말 제가 체포될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으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45년 전에 있던 일인데 실질적인 위협을 저처럼 네. 정치 관련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때 야당의 탄핵소추, 여러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그리고 탄핵 예산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예. 이거는 여야가 목검을 가지고 서로 대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목검으로 하는 것들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과하게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이런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총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실제 어제는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본인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목검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요. 국민의힘이 왜 소수당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수당 된 거 아닙니까? 소수당이 됐으면 목검 중에 좀 불리한 목검을 가지고 싸우는 건 감수해야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여당을 압도적인 소수당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불리하게 목검 들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총을 꺼내겠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냥 정신 나간 행태입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 오늘 새벽부터 안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었는데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호지세입니다.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기 탄핵 결정문에 이미 도장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의 자발적 탄핵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놨다. 이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형국인데 이미 스스로 탄핵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혁신당이 거기에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 그런 거였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서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윤석열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근 대통령 3명 중에 2명이 탄핵을 당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이나 국제 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정상의 신임도 같은 것들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불행한 사태를 피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과 그렇게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탄핵 도장을 찍어버리는데 뭐 저희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단 야당만 하면 개혁신당을 포함해서요. 야당하면 192석입니다. 어제도 모두 190석이었지만 충청권에 있는 지방 야당 의원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190석이 어제 찬성한 해제 요구에 찬성한 190석 중 18석이 여당 의원인데 일단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 여당들도 상당수가 참여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국폭풍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내분이면서 결정이 안 될 걸로 보십니까?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당 의원들도. 지금 10초 정도 남아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이 탄핵에 동참 안 하면 내란죄 부역정당, 내란죄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